어머니, 저는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널 몰라봤구나. 늦은 깨달음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은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78세 이복희 할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기다린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떠난 뒤 어머니는 한평생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찾아오면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그녀가 몰랐던 아들의 마지막 희생과 숨겨진 편지 한 장이 남긴 감동적인 이야기.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나 금방 다녀올게요. 30년 전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얘야, 언제쯤 오니? 7순이 넘은 할머니는 오늘도 문 앞에 앉아 아들이 돌아올 길을 바라봅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벌써 30번이나 열매를 맺고 잎을 떨궜습니다. 계절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아들이 떠난 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났고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사줄게. 우리 엄마 평생 고생 안 하게 해줄 거야. 어린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늘 엄마 손을 꼭 잡곤 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시작한 삶이었지만 단둘이서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고 자신이 먹을 밥 한 숟가락까지 아들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들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다녀올게요. 아들은 가벼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렴. 그것이 그녀가 아들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 집에서 하룻밤 묵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아무도 아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동네를 샅샅이 돌아다니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얘야, 어디 있니? 어서 돌아와.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 신고도 해보았고 역 앞에서 아들의 사진을 나눠주며 애타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 본 적 없나요? 저희 아들인데.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본 적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신문 사회면을 뒤적였습니다. 혹시라도 신원 미상의 변사체 발견 같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봐 가슴을 졸이며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기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그녀는 매일 밤 아들이 누워있던 방에서 흐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친척들도 함께 걱정해 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반응이 변했습니다. 그 애가 알아서 돌아오겠지.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잊으세요.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혹시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무 엄하게 대한 건 아니냐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이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에게 손찌검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애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분명 무슨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그녀는 매일 마당을 쓸며 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올까봐 집 앞 신발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올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세월이 흘러 그녀는 이제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동네에서는 불쌍한 할머니라고 수군거렸고
몇몇은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니냐며 혀를 찼습니다. 저 나이 먹고 아직도 아들을 기다려? 애초에 그런 놈은 돌아올 생각도 없겠지. 그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들의 진심을 모를 테니까요. 그녀는 오늘도 문 앞에서 먼 길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젠 기운이 없어 오래 서 있지도 못합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그녀의 시간은 느리게 그리고 덧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5년, 10년이 지나고 이제는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늙어갔고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한 노인네라고 생각하며 안쓰럽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매일 아침 대문을 열어두었고 문 앞을 깨끗이 쓸고 닦으며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쓰던 방을 그대로 두었고 밥상도 꼭 두 사람 몫을 차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옆집에 사는 박할머니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이제 못 돌아와요. 어머니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빗자루를 잡고 조용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우리 애는 올 거예요. 박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기다린다고 돌아오면 진작 왔을 거예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제 형님 몸도 생각하셔야죠.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길어졌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몸도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무릎이 아파 오래 서 있기 힘들었고 예전처럼 마당을 쓸고 집안을 정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어지러. 순간 다리가 풀리며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게 주인 김씨 아줌마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러나 김씨 아줌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신 것도 힘드실 텐데 아드님이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사시면 어떡해요?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서는 어머니를 두고 더 심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일부러 안 오는 거라더라. 젊었을 때 너무 엄해서 도망쳤다는 얘기도 있어. 그 애 어디선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 말들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애가 나를 일부러 떠난 걸까?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들은 단 한 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자신이 기다리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던 방.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에 걸린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빛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야, 너 정말 나한테서 도망친 거니?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낡은 사진을 매만지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던 순간 대문 밖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누군가를 맞이할 기대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아들이 아닐까 하는 미련이 가슴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대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서 있는 그의 얼굴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창수 씨 댁이 맞습니까? 어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이름,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시죠? 그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직장 동료입니다. 뭐라고요? 오래전부터 꼭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머니는 얼떨결에 남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마루에 앉아 조용히 차를 따라 주었지만 손이 떨려 잔을 쥐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애가 지금 어디 있나요?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녀의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설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편지 한 장과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는 손을 떨며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그 순간 어머니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분명 아들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우리 애가 준 건가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슬픔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목구멍이 막힌 듯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편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드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글입니다. 그 말에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지막? 그녀의 손에서 편지 봉투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아들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남자가 가져온 편지는 그 애가 마지막이라니요?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꼭 쥔 채 차마 뜯지 못한 채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그 편지 속에 담긴 이야기가 그녀가 3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아들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손을 떨며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는 익숙한 글씨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이걸 직접 쓴 거 맞죠? 어머니는 다시 한번 확인차 남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편지를 읽어나갔습니다. 어머니께.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엄마 곁에 없겠지요. 그동안 엄마를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읽다가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제가 떠난 이유는 사실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키다니? 남자는 어머니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큰 빚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분명 엄마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주려 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떠났어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손으로 편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우리 애가 빚을 졌다고.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들은 떠나기 전까지 단 한마디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애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께서는 빚을 갚기 위해 온갖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시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창수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편지는 눈물로 얼룩졌고 그녀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아들을 향해 흐느꼈습니다. 창수야, 널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된 거니?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드님께서는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위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리던 그 아이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가버렸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흐느끼며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애가 왜 그런 빚을 졌던 거죠? 내가 그 애랑 같이 있었다면 그 힘든 걸 같이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떠난 거예요?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아드님께서 일부러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나를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조용히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아들은 어머니 몰래 막대한 빚을 떠안았습니다. 그 빚은 그가 잘못해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아드님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사업을 하셨지요. 어머니는 남자의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빚이 고스란히 아드님께 넘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떠나기 전에 정리 다 했다고 했어요. 분명 남겨진 빚은 없다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르셨던 게 당연합니다. 아드님께서 일부러 숨겼으니까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은 집으로 찾아온 채권자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공장을 지키려고 제3금융권의 사채까지 끌어다가 쓴 것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빚이 얼마인 줄 알아? 네가 대신 갚아야지. 안 그러면 네 엄마 길바닥에 나앉을 거야. 어머니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평생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모르게 해주세요. 이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빚은 엄청났습니다. 아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돈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채권자들은 아들에게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네가 돈을 못 갚으면 네 엄마한테 가야겠지?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할 텐데. 그 순간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어머니 곁에 남아있는 한 어머니도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그는 고민 끝에 어머니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애가 그걸 다 짊어지고 갔단 말이에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께서는 어머니가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끝까지 혼자 버티셨습니다. 아들은 돈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 공장, 식당, 택배의 대리운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빚은 조금씩 줄긴 했지만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그녀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매년 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손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죄책감에 참아 보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우연히 한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그를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아들은 비로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어머니에게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그간의 사정을 솔직히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결국 그는 어머니에게 직접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남겼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죠? 아드님께서 남긴 보험금입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보험금? 아드님께서는 결국 모든 빚을 다 갚긴 했습니다. 하지만 읽으셔서 아시다시피 몸에 무리가 많이 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았던 제가 걱정할 정도까지 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아야 된다며 밤낮 없이 일을 하다가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폐렴에 잠을 자지 못해서 심장도 안 좋고 뇌경색도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도 혹시 실종 신고된 자신을 어머니가 찾아서 올 수 있다며 의료보험 기록 남는 것도 조심히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냐고 했지만 아드님은 이 몸으로 어떻게 뵈러 가냐고 하였습니다. 빚을 계속 갚고 있는 와중에도 보험은 들어놓았다면서 어머니께 이 돈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내가 없어도 엄마가 최소한 이 돈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들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손으로 꼭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30년 동안 기다리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진실. 아들은 그녀를 위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30년 동안 기다리기만 했어요. 그녀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줄도 모른 채 그저 원망하며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만 했던 자신을 탓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어머니 곁에서 말했습니다. 아드님께서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그 모든 것이 늦은 후회가 되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편지를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며 편지를 읽어나갔습니다. 종이는 이미 눈물에 젖어 있었고 손끝이 닿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지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눈앞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깊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세월이,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운 시간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수야, 떨리는 입술 사이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부디 저를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편지는 그녀의 품으로 깊숙이 파고들었고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어머니, 저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당을 쓸 때도,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을 때도, 한밤중 홀로 흐느끼실 때도 저는 언제나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제는 제발 행복하세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아이가 사실은 이곳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떠나고도 떠날 수 없었고 그 마음은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렇게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몸이 들썩일 정도로, 숨이 막혀올 정도로 울었습니다. 지금껏 흘리지 못한 모든 눈물이 이제야 터져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후회와 그리움과 사랑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녀를 덮쳤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남자가 의아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애가 남긴 이 돈, 이걸 그냥 나 혼자 쓰고 살 수는 없어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마치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키고 싶었던 것, 그걸 내가 이어서 해야겠어요. 남자는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기다림도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의 희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눈물에 젖은 종이가 손끝에서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는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부디 저를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그 순간 어머니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창수야, 창수야.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그곳은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며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찬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한 번도 우리 애가 힘들었을 거란 생각을 못 했을까?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가 30년 동안 바라봤던 그 길 끝에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애타게 바라보던 곳에는 아들이 아니라 텅 빈 어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치우지 않은 그 방.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 걸터 앉아 마치 어릴 적처럼 아들이 곁에 있는 듯 침대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 많이 아팠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그녀는 하얗게 센 머리를 감싸쥐고 다시 한번 흐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30년 동안 기다리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마지막으로 아들의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어머니를 지키려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는 나를 사랑했구나. 그녀는 손을 떨며 아들의 방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사랑을 품고 이제는 그녀가 남은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조용히 보험회사를 찾았습니다. 남자가 전해준 봉투 속에는 아들이 남긴 보험금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여기 아드님께서 남기신 금액입니다. 그녀의 손에 건네진 것은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수야, 이제야 너의 마지막 마음을 알겠구나. 그날 밤 어머니는 다시 아들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엄마, 저는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너만 바라보면서 살지 않을게. 너를 대신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볼게. 그녀는 30년 동안 처음으로 아들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우리 애처럼 힘들게 살지 않도록 이 돈이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삶을 아들이 남긴 사랑을 이어가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며 마치 아들이 곁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들을 기다리지 않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던 어머니. 그러나 아들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다림 끝에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붙잡아 둘 수는 없지만 그가 남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너무 늦게 진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늦었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부모님, 자녀, 친구에게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지금이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지 못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